네, 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시죠. 오늘은 스피너 베이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탐색용 루어라고 하고 또 매우 쉽게 하드 베이트 쪽에 접근할 수 있는 와이어 베이트죠. 예, 스피너 베이트인데 의외로 이걸로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필드에서 만나다 보면. 근데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자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루어의 공통점입니다. 잡아보지 못한 모든 루어의 공통점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운용법에서 너무 믿음을 가지고 지나치게 빠르게 릴링을 한다는 거. 예, 공통점입니다. 모든 분들의. 그런데 보통 일정한 루어의 베스를 잡아보지 못한 이유들이 다 비슷한데, 베스 활성도가 좋을 때는 사실은 뭘 던져도 다 물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고민도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뭐 잘 나오는데 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질문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는 이거의 반응을 왜 안 하는지, 갑자기 활성도가 떨어졌을 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영상을 하면은 스피너 베이트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픈 마켓이나 카페 검색 아니면은 포털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스베는 크게 모양 형태별로, 블레이드의 형태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런 잎사귀 형태로 되어 있는 윌로우 리프라는 형식의 이 블레이드를 가진 스베, 첫 번째가요. 크게 나누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이시나요? 이런 형태의 콜로라도, 블레이드가 콜로라도 형식이라고 아시면, 방금의 윌로우 리프의 잎사귀 형식과 물방울 모양의 좀 큰 형태의 콜로라도, 그리고 콜로라도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윌로우 리프의 중간 형태의 인디애나라는, 근데 이제 그건 많이 사용을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요게 두 개가 있으면은 더블, 블레이드가 하나만 있으면은 싱글. 간단하죠. 그게 전부입니다. 스피너 베이트를 나누는, 모양별로 나누는 형태는요. 그게 전부고요. 그러면은 자, 이 두 가지, 자, 윌로우 리프, 콜로라도, 자, 이 두 가지 형태를 왜 구분을 해놨을까?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윌로우 리프는 저항이 적은 대신에 반짝반짝반짝하고 맑은 물에 사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물이 지나치게 탁한 경우, 보통 이제 시야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의 파동을 이용하는 거죠. 진동. 그러다 보니 이거보다는 이런 넓은 형태의 블레이드가 훨씬 더 물의 파동을 일으키고 탁한 곳에 이제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윌로우 리프를 거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이런 바짝바짝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로드에 대한 저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윌로우 리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런 저항을 줄 수 있는 이런 콜로라도, 요런 형태도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탁한 물 아니면은 뭔가 반짝임보다는 어떤 그 탁한 시야가 좀 흐린 곳에서 뭔가 진동으로서 뭔가를 주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 대물 베스가 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알아서 사용하시고, 로드가 견뎌낼 수 있는 저항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형태별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너 베이터 중에는 보통 이제 바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시다 보면은 로드로 캐스팅을 하면은 바람 저항 때문에 백러치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리리그나 다른 채비를 던지다가 요거를 교체해서 사용하실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로 브레이크 세팅 하시고 재세팅을 한 다음에 캐스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이드나
이런 스커트들이 가지는 캐스팅 시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배는 멀리 날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뭐 왜 가까운 데만 공략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OSP 스배고요. 예, 이런 경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무게가 1온즈입니다. 1온즈. 예, 1온즈. 28g이죠. 1온즈면. 이 헤드 무게만 스피너 베이트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무게는 요 헤드 무게입니다. 이 4분의 1, 예, 8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적혀 있는 무게들은 이 헤드 무게를 말하는 거고, 요거 블레이드 암, 요걸 전체를 합하면은 플러스 한 5g 이상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분의 3, 11g을 선택을 하시면은 보통 15g에서 뭐 16, 17g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거 꼭 참고하시고,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론즈 OSP고요. 그다음에 예, 뭐 칼라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예, 블레이드 칼라 이런 것들도 좀 밝은 건 시야에 좀 잘 보이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직접 이제 필드에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인데 이제 내가 던지는 사람의 믿음이 강할 경우에 믿고 많이 던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것들 활용하시고 소리도 조금씩 다르고요. 예, 이렇게 디자인도 좀 틀리고요. 예, 이런 것들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예, 스베 중에 예, 좀 독특한 예,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암이 예, 요 스베가 크게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은데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암 자체를 티타늄으로 그러니까 형태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부려도 보이시죠? 예, 구부려도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형상. 예, 이런 경우는 어디에 사용하시면 좋냐면은 이제 수초 공략이나 이런데 암이 크게 휘어져서 나와도 괜찮은 곳들, 그러다 보면 좀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거죠. 수초 사이나 이런데. 예. 터미네이터, 예, 티타늄 스베고요. 이런 것들 한번 국내에서도 이거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참조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예, 스베를 예, 찾다 보면 예, 이렇게 하나짜리도 보입니다. 블레이드가 하나짜리. 예, 요게 이제 윌로우 리프 형식도 있고 콜로라도 형식도 있고 블레이드가 하나짜리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이런 건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아니 왜 다 텐덤인데 블레이드가 두 개 있는 걸 텐덤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이게 서로 다른 예, 블레이드가 같은 게 두 개 있으면 더블, 하나면은 싱글. 그렇죠? 요게 이제 싱글이고요. 그러면은 왜 스피너 베이트가 두 개짜리가 반짝거리고 훨씬 더 좋은 듯한데 왜 하나짜리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요 싱글 블레이드는 좀 크고요. 이런 경우는 보팅 이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피너 베이트의 최대 강점이 릴링, 흔들리면서 예, 돌면서 릴링하는 것도 있지만 폴링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채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블레이드 하나짜리가 우리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거 KTS 리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TS 리그가 하나잖아요, 블레이드가. 그래서 보통 뭐 지형지물이나 그물 옆에 던지면은 폴링하면서 입질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똑같습니다. 블레이드 하나짜리가 돌면서 예, 폴링 액션을 강력하게 베스에게 어필하는 거죠. 그런 거 참조하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릴링해도 몰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보다 특수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던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평균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필드에서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자작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국내 조그업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외 수입품도 있고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작으로 또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경험상은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부품이나
기타 이제 뭐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저렴한 거 사셔가지고 액션이 무너지는 거가 아니면은 자주 많이 사용하시면은 웬만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활성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자주 사용하시면은 잡고요. 그 미묘한 액션이나 어떤 그 어필력에 의해서 아주 미묘한 차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면은 그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용하지 않고 보통 이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만든 거나 벌크나 이런 것들은 몇 번 사용하고 야, 이건 안 무는데 이러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OSP 하이피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액션이나 완성도가 뛰어난 측면도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믿음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이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정말 액션이 무너지는 그런 스피너베이트 말고요. 어느 정도의 스피너베이트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액션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 저는 못 잡았는데 도대체 이 액션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꼭 해보시라고 필드에서 정확히 바이트를 받고 많이 잡았던 방법 중에 한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부터 스피너베이트를 사용할 마음가짐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낯선 포인트에 가서 제일 먼저 던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바닥을 찍으세요. 바닥을 찍고 시작을 바닥부터 시작하시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매우 천천히 바닥에서 살짝 뜬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수십 체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푼처럼, 요즘 스푼 많이 사용하시니까 스푼처럼 바닥을 매우 느린 속도로 천천히 한번 끌어보십시오. 웬만하면 물어줍니다. 베스가 만약에 뭐 없는 경우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요. 그 방법 잘 기억하시고, 새로운 포인트에 첫 번째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던져서 천천히 릴링 하시고, 같은 곳에 반복해서 던지셔도 좋지만 새로운 곳에 180도로 골고루 쭉 한번 훑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넓은 범위의 탐색용 루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웬만하면 물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릴링만 하는 게 아니, 스피너베이트의 어필력은 릴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리프트 앤 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쭉 감다가 멈춘다든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나온다 그러면 쭉 일정하게 감다가 폴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리프트 앤 폴 살짝 들었다가 폴링 시킨다든지. 왜냐면 스커트나 블레이드가 만드는 액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게 나풀거리면서 떨어지고 블레이드가 돌면서 어필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액션법 꼭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지형 지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통 이제 스베를 던지면 뜯길까봐 막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보통 스베에서 강력하게 앞서 얘기한 두 개 외에 강력하게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 뭐냐면은 지형 지물을 통과해서 온다든지요. 그렇죠? 뭐 통나무나 돌이나 이런 데를 스쳐 온다든지, 그럴 때 보통 이제 은신해 있던 베스가 순간적으로 블레이드가 반짝거리면서 아니면은 이런 파동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시야에서 없던데 갑자기 나타나서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덮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게 이제 스피너베이트의 아주 강점이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형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바닥 찍고 들어 올리면서 쑥 릴링하면은 보통 숨어있던 데 이렇게 스쳐 지나오면서 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첫 번째 바닥 찍고 굉장히 천천히, 그 다음에 180도로 골고루 탐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앤 폴, 그것도 바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중증에서 막 감아서 무는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언제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외의 방법들. 그다음에 지형지물이 있다 하면은 자, 이게 돌이다. 그러면 멀리서 옆쪽에 던져셔서 쭉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오면서 무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피너 베이트를 사면은 보통 이제 뭐 무게별로 사죠. 내 로드에 맞게. 뭐 로드가 좀 뭐 낮은 액션이다 그러면은 좀 가벼운 거 4분의 1, 뭐 아니면 8분의 3 이렇게 사고, 좀 무거우면 2분의 1까지 더 무거운 것도 사서 던지기도 하고요. 아까 소개했던 이론조 28g까지도 던지기도 하고요. 장타를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사서 보통 이제 태클박스에 왕창 넣어놓죠.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느 날 1년 지나서 어느 날 사용하려고 보니까 무게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무게 모르는 경우 많죠. 다양하게 사다 보면은.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블레이드,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안쪽에 보통 이제 뭐 보이시나요? 예, 이건 2분의 1짜리입니다. 2분의 1짜리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정확한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무게인지 모르고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스피너 베이트 꼭 체크하고 구매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전에 이제 암들이 부러져 있거나 해서 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산 벌크 아닌 경우에 웬만하면은 국내 업체든 수입 업체든 뭐 웬만하면 요즘에는 튼튼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 돌아가는 부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클레비스라고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얘를 돌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회전력 한번 잘 보시고, 예, 메인 블레이드 요거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바늘 튼튼한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바늘, 예, 중요한 거니까요. 디자인 같은 거 한번 또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예, 뭐 이런 건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입 같은 일본 수입 같은 경우에 뭐 마무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국내 업체도 아주 잘 만듭니다. 스피너 베이트 이게 특별하게 복잡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잘 만들고, 또 자작으로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액션 무너지지 않는 습에 선택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고급 스피너 베이트와 약간의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스피너 베이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루어들도 본인 믿음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 안 하신 분들은 꼭 연습하시고 믿음 가지시고, 내년에는 스피너 베이트로 난 스피너 베이트가 주력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꼭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